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이번 종목은 라파스입니다. 간만에 하는 것 같고요. 실적 향상은 한 3분기 이후 정도. 오늘은 주린이 분들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업 환경은 어떠한가 두 가지 동시에 늘 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쉽게 1년 미만이신 분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차트는 역배열이 되어 있죠. 까만 선이 5일선이고요. 빨간 선이 21선 한 달 평균선이고요. 여기 점선의 녹색 부분이 61선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역배열이다라고 말하고요. 주가가 흘러내리는 상황을 우리는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죽은 주식인가? 끝없이 여기 7,000원까지도 또 떨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한계이고요. 우선은 좀 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기업 환경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는 화장품 사업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마이크로니들 기반의 다양한 개량 신약을 개발,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화장품 사업과 의학 사업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하면서 향후 개량 신약 성장 비전을 제시한다. 수출 비중이 높아 본격적인 회복은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치매 치료제 등 다양한 패치 제형 개량 신약 개발 중이며 미래 기업 가치 창출이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 계획에 있다. 2020년 4분기 중 약물 흡수 유도기가 국내 상위 제약사를 통해 신규 출시될 예정에 있고요. 화장품에서는 2020년 3분기, 지금이 9월이니까 3분기의 마지막, 현재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네요. 리플럼핑, 주름 개선 등 신제품 출시가 진행될 전망에 있다. 라파스는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들어섰다. 국내외 미국, 일본 등에서 용해성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과 의약품 패치 등의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마이크로어레이 패치, 98%의 화장품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유일한 최고의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을 구축했고 2016년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낸 기술은 2033년까지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있고 마이크로니들 제조 관련 유럽, 미국 특허 취득을 지지난달 7월 6일과 7월 13일에 취득 완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화장품 기업 상반기 해외 매출과 수출에 대해서 약업신문의 발표입니다. 매출액 대비 해외 매출 수출액 비중 탑 10 기업에는 KCI, 선두로 TG웰리스, 본느, 브리티지엠피, 라파스가 67.3%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1위가 있고요. 자, 여기 다섯 번째 라파스 코스닥 종목이며 이거 매출 비중이 67.3%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증감은 17.9%포인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 해외 매출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6개월 대비 늘어난 증감 포인트로서는 탑5 안에 들어있다. 라파스가 17.9%포인트 올라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곳에 보게 되면 GT 지웰리스, 진코스텍, 027 그리고 4위에 라파스가 랭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낸 기술이 어떤 것이고 파이프라인 등 기타 다양한 것들이 지난 영상에 소개되어 있고 오늘은 기술적 분석과 화장품 쪽의 상황을 기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함께 볼게요. 이 부분이 거래량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주가의 모습이고 현재는 이곳에 있고 지난 금요일 200원 하락하고 거래량은 71,976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일비에 비해서 거래량이 다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136.12%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다. 이런 것에 비하게 되면 거의 거래량이 바닥 수준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보조 지표로서 모멘텀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RSI라고 하는 것이 상대 지수고요. 이것은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보조 지표. 전부 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은 파란 물웅덩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지나친 매도, 과매도다. 이제는 사도 괜찮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역별상에서는 주가가 더 흘러내릴 것 같지만 기업 환경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의 한계성에 도달하죠. 이 모습을 저는 이 대신증권의 사이버스는 20몇 년과 한 5년 정도 됐나요? 처음부터 이것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이 HTS를 봅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대신증권 사이버스만이 유일한 홈트레이딩이 있었고요. 1999년 이후 현대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영웅문, 키움증권은 그 이후에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동안 사용했던 보조적인 HTS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HTS의 구성만 보더라도 오래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주식 경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파스의 일봉 모습이고요. 이렇게 깔끔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차트고요. 오른쪽의 모습이 관심 종목. 이렇게 누를 때마다 차트의 흐름을 전부 다 빨리빨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코스피의 지수, 코스닥 지수, 니케이 지수, 상해 종합 지수, 홍콩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이렇게 글로벌 장세를 동시에 볼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것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거래량 분석 또는 시황, 그다음 시간의 등락 등등등 이렇게 깔끔하게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경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각설하고요. 라파스를 보게 되면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곳에 가장 큰 거래량이 보이고 있네요. 이 모습이죠. 이 영웅문에서도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바는 각 증권사마다의 프로그램 HTS에 제공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봤던 사이버스는 여러 가지를 더 하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세력지표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키움의 영웅문 또한 대단한 프로그램. 그래서 업계에서 최근 계속 몇 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어쨌건 이 모습이 여기가 거래량의 보조지표고요. 이것이 5월 말 정도에 큰 의미 있는 상한가와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팔아먹은 흔적은 많이
적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놓여 있네요. 여기에 있는 갭의 모양이 있습니다. 공간 있죠? 이 갭을 띄어서 시작했고 이 위치에서 거래량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흘러내릴 확률은 대단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로만 본다라면 역배열이 있고 위험한 것 같지만 그리고 일봉상에서 그 위치에 있고요. 여기에 전에 8월 말 정도인가요? 여기의 모습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부 깨끗하게 지우고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캔들을 우리는 도지 캔들이라고 합니다. 거래량은 대단히 주가 바닥에 위치해 있고요. 거래량은 바닥이 가장 적은 거래량이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팔지 않는 매도와 매수의 균형을 이룬 상태다. 이런 캔들을 샛별형이라고 하고 도지 캔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영어로 써보게 되면 이렇게 도지 이런 캔들입니다. 도지 캔들 한글로 보면은 샛별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가 바닥에서 이 도지 캔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추세의 전환을 말합니다. 추세의 전환이란 또 무엇인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추세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요. 이런 것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샛별형 도지 모형의 주가의 바닥권에서 그리고 전저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하락의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도지 캔들의 의미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락을 하다가 여기에 샛별형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의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 그러한 캔들을 도지 캔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깨끗하게 지워서요. 분봉으로 자세한 모습을 더욱더 세밀하게 볼게요. 이렇게 작은 분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끝없는 하락 추세처럼 보이게 되죠.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죠. 이곳에서 큰 거래량, 조금 전에 일봉의 모습을 보였죠. 요쯤에서 갭을 띄워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 곳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하락했는데 여기서 지켜진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분기 화장품 신제품, 그리고 10월, 11월 4분기의 시작, 사실은 일본이 아니고 인도죠. 일본의 세계 제일의 세럼사가 있죠. 세럼사하고 본개혁을 두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도가 한창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꾸 본개혁이 딜레이되고 된 그러한 모습인데요. 늦어도 올 한해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본계약을 상황에 두고 신제품 또한 출시되는 상황에서 2만원 선에서는 지켜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좀 더 키워서 보게 되면 요 자리 29,700원의 바닥권도 더 찍었네요. 현재는 2만원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다음 주 그리고 9월 달 중에 과연 2만원 자리를 지킬 것인지 상황을 우리는 시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식에서 예측은 위험한 상황이고요. 대응의 영역인데
저는 이 당분간 9월 정에는 여기 2만원이라든지 2만1,000원, 22,000원에서의 박스권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2만원 정도를 하락하게 되게 되면 여기 상한가 밑에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추매 자리로 해도 충분하다. 추매하실 자금의 여력이 없다라면 그냥 관망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 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가치 투자분들은 5년, 6년 그 이상을 기다렸었죠. 그리고 이 기업은 전에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지만 마이크로니들 세계 최초의 약물 전달 플랫폼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이고요. 정두현 대표이사 역시나 상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2만원 밑에라고 한다면 이렇게 추매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관망하셔도 저는 9월 정도 나이 때는 이렇게 횡보하거나 22,000원 박스권, 물론 거래량이 동반하면은 요곳으로 21,000원에 4,000원 정도, 5,000원 요 가격까지 상승하겠죠. 지난 5월인가요? 6월에 정두현 대표의 지분을 늘린 상황이 나왔죠. 25,2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고점 자리를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지지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가치 성장주여지 잡주라고 한다면 이곳을 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의 이 말을 시장에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 일주일 만에 라파스의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업적인 내용을 함께 주린이 분들과 들여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